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관련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고 5.18 왜곡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찬성 가결했습니다. 5.18 왜곡처벌법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고,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조사 기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5월 단체를 공법단체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지난 8일 나주 오리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고병원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지난 5일 영암에 이어 나흘 만에 나주도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면서 오리 주산지인 전라남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일제검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나주의 한 유경오리 농장입니다. 정밀 조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명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농장의 오리 3만 2천 마리를 비롯해 반경 3km 안에 있는 가금류 46만여 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처분할 예정입니다. 또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가금류 농장 52곳은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 5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영암의 농장과 같은 계열사 소속인데, 전라남도는 나머지 계열사 농장 59곳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경오리에서 지금 2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도내 유경오리 180개소 농장에 대해서 앞에다가 방역 통제 초소를 설치해서 차량을 철저히 통제할 것이고요. 이달 초 순천만과 한평고막원천의 야생 조류 분변 등에서 나온 조류 인플루엔자도 고병원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빠르면 2주 이내에 주변 농가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추가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리 농장과 야생 조류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오리 전국 최대 사육지인 전라남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에 따라 영업 제한을 받게 된 자영업자들에게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에서 거리두기 2단계로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등 361곳은 100만 원, 음식점과 카페, 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 2,968곳은 50만 원,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등 일반 관리시설 2,527곳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사자협의체 결정에 맡기겠다는 광주시의 발표에 대해 전라남도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창환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어제 도의회 예산심의에 출석해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서로 연계하겠다는 광주시의 발표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기존 합의에도 대치되는 유감스럽고 일방적인 내용이라며 상생발전을 하자는 광주시의 입장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혁재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도 광주시의 입장 발표는 시도 상생을 포기하는 듯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시도 행정 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비 2억 원의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자 생산의 핵심 장소인 강진군의 청자 요지에서 청자 생산 과정을 총괄하던 관청터가 발굴돼 화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발굴된 적이 없던 최초의 유적입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고려 청자 전성기 400여 년 동안 청자를 생산했던 강진의 청자유지. 이곳에서 청자 생산 과정을 총괄하는 관청터가 발굴됐습니다. 디귿 형태로 공간이 구획되어 있고 기와를 쌓아 만들었다는 점을 토대로 관에서 만든 관청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려사에 고려 청자를 감별하기 위한 감조관을 각 지역에 파견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된 관청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청터의 실제 흔적이 발견된 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을 통틀어 처음입니다. 고려시대에
청자를 생산 그리고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구를 설치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러한 곳은 중국에서도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관청터 남쪽에서는 공방지도 발견됐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공방지 터입니다. 도자기의 기초 모양을 만들기 위해선 물레가 필요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물레가 놓여있던 흔적이 선명합니다. 이번 발굴로 강진군이 해남과 전라북도 부안과 함께 추진하는 청자요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시군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환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학술적인 어떤 근거 자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자 관청터 발굴이 서남해안 지방의 청자 생산 규모의 비밀을 풀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시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광주시는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청렴도에서 5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올해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단계 하락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광주시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이용섭 시장이 사과했습니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청렴을 시정의 3대 가치로 내세웠는데도 이 같은 평가를 받은 것은 자신의 관리 능력 부족과 부덕의 소치라며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성찰하고 강도 높은 근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는 그대로 폐기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양에서는 버려지는 막걸리로 친환경 병해충 방제제를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한 주조회사. 유통기한이 지난 폐 막걸리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따로 비용을 들여 폐기 처분해왔지만 최근에는 광양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 막걸리가 병해충 유인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품이 이렇게 버려지지 않고 또 자연으로 돌아가서 병해충에 또 방제가 된다고 하니까 참 좋게 느껴졌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플라스틱 페트병에 벌레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면에 뚫은 뒤 막걸리와 설탕, 에탄올을 10대 1대 1의 비율로 섞기만 하면 됩니다. 단 성분을 좋아하는 벌레들의 특성을 이용한 겁니다. 작물을 심기 열흘이나 보름 전에 미리 막걸리 트랩을 설치하면 성충을 미리 제거해 애벌레 수백 마리를 퇴치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설치한 이후에 이틀 만인가 해봤는데 잠깐 그까지는 쉴 수가 없었어요. 쉴 수가 없었는데 그때 7, 80마리? 이틀인가 됐을 거예요. 그런 정도면 엄청난 양이라고나 생각해요. 농민들끼리 아름아름 공유해오던 방법인데 친환경적인 데다 경제적이어서 지자체가 나서 폐 막걸리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폐 막걸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수한 친환경 농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자재를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충을 제거하기에 들어가는 경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제거하기 위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려지는 막걸리를 활용한 병해충 유인제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에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전남 국회의원 10명 전원과 경남 국회의원 4명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OP28의 유치가 국가계획으로 승인된 것은 남해안 남중권이 10년 넘게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후보 도시를 남중권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서구가 겨울철을 맞아 복지 위기 가구와 사각지대 놓인 가구를 집중 발굴합니다. 서구는 위기 가구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을 발굴해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스마트 업무 환경 활성화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광산구는 21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연결하는 영상회의와 재택근무 영상간부회의, 역학조사 정보 교류 과정에서 스마트 업무 환경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장성구는 군민들이 직접 올해 추진한 시책과 사업 가운데 우수 정책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성구는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 등 주요 사업에 대해 군민들과 공직자들이 투표에 참여해 우수 정책 베스트 10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완도 지역의 해맞이 행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완도구는 매년 1월 1일 완도타워에서 진행되어 온 해맞이 행사를 비롯해 주요 섬 등 각 읍면에서 치러온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평군 학교면 금송 1구 주민 1동 25만 원, 학교면 율동마을 주민 1동 10만 원, 학교면 명암경로당 회원 1동 20만 원, 영광군 홍농읍 개마리 개마마을 주민이 4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영광군 홍농읍 상하 오리 교동마을 주민 1동 18만 원, 영광읍 자율방범대 30만 원, 영광읍 단주 3리 주민 1동 20만 원, 영광읍 학정 2리 주민 1동이 2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영광군 영광읍 송림 1, 2 주민 1동 20만 원, 홍농읍 영암 1, 2 월평마을 주민들이 13만 원, 영광읍 단주 2리 주민 1동 10만 원, 화순군 도안면 운월 1, 2 주민 1동이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화순군 도안면 지월 3리 주민 1동 12만 원, 도안면 호암 2리 주민 1동 10만 원, 도안면 용강 3리 박재순 씨 10만 원, 나주시 남평읍 교원 1, 2 주민 1동이 21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광주시가 광주FC 임직원의 비위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광주FC의 위법과 부당한 사항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음 주 중에 재창단 수준의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감사를 통해 광주FC 임직원들의 운영비 횡령과 시간의 수당 부당 수령 등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은 비교적 포근합니다. 어제 아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광주가 3.9도로 어제보다는 6도가량이나 높습니다. 낮 기온도 1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 이맘때보다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흐린 하늘이 예상되고요. 광주 전남 지역은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지진 않았지만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4에서 9도가량이나 높습니다. 담양과 영광이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겠습니다. 여수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높은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남의 아침 기온 2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이나 높고요. 낮 기온은 목포 10도, 강진과 장흥, 그리고 완도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의 낮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남부 해상은 오늘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잠시 올랐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